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16번 문제 보니까 16번 문제는 소득세법상 고자 갑이 2014년 4월 20일에 취득한 건물 취득가액이 3억 원이고 갑의 배우자에게 2017년 10월 5일자로 증여 당시 해당 건물의 시가 8억 원이고요. 한후 을이 2019년 6월 20일에 해당 건물을 갑을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병에게 10억 원에 매도했다. 해당 건물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문제를 답은 구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좀 해놓은 거예요. 요거. 자, 원래 제가 의도했던 거는 다른 거를 바꾸고 싶었는데 조금 그래도 답은 쉽게 구하라고 한 거고요. 16번 문제 요약지 104페이지 참조고 지금 딱 문제를 보니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율과세 특례가 나오면 항상 이율과세 특례 나오면 이렇게 문제 옆에다가 갑을병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라고 그랬죠? 네, 이렇게 해놓고 그랬잖아요. 갑을병 이렇게 해놓고 증여자고 그 다음에 수증자고 제3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배우자 직계점유소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양도하고 있어요 지금? 5년 내 양도를 한다. 자, 그러면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되는데 이율과세 특례는 이 배우자 직계점유소 간 이율과세 특례는 자 보세요. 이 배우자 직계점유소 간 이율과세 특례는 질문을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입니다. 이율과세 특례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어떤 재산을 배우자 직계점유소로부터 증여받았어야 되느냐? 다른 건 안 되고 뭐요? 토지, 그 다음에 건물, 또 무슨 이용회원권, 골프용권 같은 무슨 이용회원권을 증여받았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이제 요 세 가지만 배우자 직계점유소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특례 적용되는데 올해 새로 추가된 게 있다고 그랬죠? 뭐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항청권, 분양권, 입주권 같은 조합원 입주권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배우자 직계점유소로부터 증여받았을 때도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거. 요거 추가됐다는 거. 2019년 개정세법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이율과세 특례는 배우자 직계점유소로부터 이런 것들을 토지 건물, 무슨 이용회원권,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아서 몇 년 양도하면? 5년 양도하면 이율과세 특례 적용되는데 누가 양도세 납세의무자라고 그랬습니까? 납세의무자는 누가 된다? 수증자가 납세의무자다. 근데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 증여자. 그랬잖아요. 여기서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이 얼마예요? 3억 원. 그래서 취득가격이 3억 원이고 그 다음에 언제 취득했냐고요? 2014년이요. 2014년 4월 10일 날 취득했나요? 그때 취득했고 그 다음에 자신의 배우자에게 증여했는데 2017년 10월 5일 날 증여했네요. 2017년 10월 5일 날 증여를 했고 또 증여받은 당시 가격이 이 부동산의 시가가 얼마였냐면 가격이 8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8억 원에 증여받았고요. 그래서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8억 원이고 그 다음에 언제 제3자 양도했냐 보니까 2019년 6월 며칠이요? 20일 날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도한 가격은 얼마였냐? 그럼 얼마에 팔았어요? 10억 원에. 양도 가격은 10억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배우자 직계점유소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5년 내 양도했잖아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뭐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위해서 써놓은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갑을병만 해놓고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양도 가격은 어떤 거로 한다고요?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데도 양도 가격은 어떻게 10억인데 취득 가격은 증여받을 당시 가격으로 하지 않고 어떤 거로 한다?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3억을 취득 가격으로 해서 계산하고 보유기간도 증여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해서 보유기간을 계산하고 그잖아요. 보유기간을 이렇게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 계산하고 그때 기납부한 증여세가 있으면 원래 증여세는 필요경비 상속세나 증여세는 아까도 정리해 드렸어요. 양도세 계산 시에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해 안 하는데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예외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시험에 한번 나온 게 기납부한 증여세는 산출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데 세액공제 아니고 필요경비에 필요경비에 산입해 공제받을 수 있고 이때 증여자와 수동자는 양도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연대납세. 어차피 한 몸이니까 배우자 직계줌속은 한 사람한테 부과하면 결론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율과세 특례 나오면 꼭 기억할 거 배우자 직계줌속으로부터 다른 건 안 되고 토지 건물 무슨 이용권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하면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데 취득가격이나 취득시 나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해 공제받을 수 있고 연대납세 뭐 없고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1번 문제는 봅니다.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갑이다 그랬는데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라고요? 을입니다. 수증자 을이고 그 다음에 양도소 금액 계산 시 3년 미만 보임으로 장특공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는데 자 보기한이 언제부터 시작해?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하니까 2014년 4월 10일부터 2019년 6월 20일이니까 몇 년 보유했어요? 예? 몇 년?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했잖아요. 5년 보유했으니까 토지건물이다 그러면 5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토지건물이다 그러면 부연세 2%씩 적용해서 장특공제는 부연세 2% 적용하니까 2, 5, 10% 공제받을 수 있어요. 양도차익에. 예? 보연세 2% 적용해서요. 그 다음에 3번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계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 원이다 그랬는데 자 취득가액은 어떤 거로 계산합니까?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 3억 원으로 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4번 만약 건물이 1세대인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3억 원으로 계산한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이때는 증여받은 당시 가격 8억 원으로 계산합니다. 왜 그래요? 지금 요 5번은 우리에게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잖아요. 우리 요약집 여러분 104페이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약집 104페이지를 보니까요. 요약집 104페이지를 보세요. 양도소 금액 계산 특례에서 배우자 직김속한 이율과세 특례에서 104페이지 적용 요건에서 그 중간에 박스에 보니까 적용 제외되는 경우 있잖아요. 적용 제외되는 경우. 곧 바로 동그라미 4번을 바로 위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 적용 요건에서 요약집 104페이지 동그라미 4번입니다.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특례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다 그냥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 양도 시점에 다 가짜로 이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도 당시 이혼,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특례를 적용하대.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특례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그럼 다 그냥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특례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악용의 소지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특례 적용하지 않고 적용 제외되는 경우 봅니다. 박스 안에 기억번 사업인정무실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여러분요 내 의지로 양도한 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수용으로 양도할 때는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니은번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어차피 비과세니까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1세대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디귿번 위 니은의 경우에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이거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고가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는데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는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특례. 그 다음에 리을번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소 결정세액이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적어요. 그럼 뭐하러 특례를 적용해? 이런 경우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지금처럼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요. 배우자가 사망해가지고 뭐 그런 경우라든가 증여받은 경우 수용당해서 양도한다거나 1세대 1주택을 양도한다거나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한다거나 이율과세 특례를 적용해서 계산한 결정세액이 특례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더 적다거나 이런 경우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니까 이때는 납세의무자 수증자인데 취득가격을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니까인데 취득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고요? 8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지금 특례 적용 안 되니까 8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유기한도 증여 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도 계산하고요. 특례가 적용되면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하지만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여기 취득가격은 당초 증여받은 당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보유기한도 증여 받은 날부터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다시 문제로 옵니다. 자, 문제 16번 문제 4번 집은 보세요.
만약 건물이 1세대인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자 그럼 특례 적용하지 않는 경우죠.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니까 취득가격은 증여받은 당시 가격 얼마로? 8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런 질문이고 5번 자 양도세에 대해서 갑과 을이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5번이 옳지만 자 답은 제가 고르기 쉽도록 해놨지만 원래는 3번 4번 요 4번 내용을 좀 물어보려고 했다가 정답으로 요걸 좀 정답으로 옳은 거로 이렇게 했다가 많이 틀릴 것 같아가지고 5번은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5번으로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하여튼 문제 요거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7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2019년 양도소 과세표준의 예정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고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는 그러하다. 자, 당연히 그렇죠? 2번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확정신고 기간까지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물 손실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 안 했어요. 다음 년도에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다만 50% 깎아주는 것 뿐이지. 3번 요약집 109페이지 참조고 담보 제공한 부동산이 채무 불이행에 따른 경매로 양도된 경우로서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아이고 아까도 나왔었던 것을 갖다가 아까 짧게 나온 걸 그럴듯하게 속였을 뿐이에요.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양도세. 국외재산도 그렇고 국내재산도 그렇고 물납 안 됩니다. 3번 틀렸고 4번 보시니까 예정신고 납부의 경우에도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는데 자 그렇죠 여러분들? 납부할 때 얼마 초과할 때? 1,0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기한 지난 몇 개월 내? 2개월 내. 5번 법률이 정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할 때 허가일 전에 허가구역에 해제가 있었으면 그 해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 내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이것도 2018년도 작년 개정세법 내용입니다. 해제가 있었다 허가 전에 해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몇 개월 내? 2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18번 문제 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제 문제집에 있었던 거고 지난번에 그 오특강 할 때 한번 냈었는데 뭐였었죠? 뭐 한번 냈었는데요. 많이 틀려가지고 요거 또 한번 자 실었습니다. 18번 문제 답은 다 여러분 체크됐나요? 아, 다 체크됐구나. 이거 체크가 안 됐으면 또 이거 물어봤으면 또 틀리신 분이 나왔을 건데 이거 오답이. 자, 그래서 1번 봅니다. 1세대일 때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기한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이요. 문제 자체가 지금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1세대일 때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기한 중 몇 년 이상?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번 질문이요. 요약집 100페이지 참조인데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인 조합원 입주권을 1년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요거 맞아요? 네? 틀렸습니다. 6에서 42%지. 여러분 우리가 입주권과 분양권을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우리가 양도소득세 다시 보세요. 토지, 건물 아까 문제 나왔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얘네들 여기서 건물에서 주택 제외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조합원 입주권 제외고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세율이 따로 적용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얘네들 아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텔레폰 넘버 국번 없이 754에 640이고요. 640이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754에 640이고요. 그런데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아까도 정리해드렸습니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얘네들은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입자로 선정된 지위. 조합원 입주권 얘는 아까 정리해드렸습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70이고 자, 그 다음에
등기됐다 그러면 얘네들은 보유한에 따라 1년 미만이면 제가 요약집 보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지금 써드리는 이런 눈으로 보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1년 미만이면 40%고 그 다음에 1년 이상만 보유해도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얘네들하고 달리 뭐라고요?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7단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럴 때 우리가 다만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애들. 자, 이렇게 세율이 정된,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했어요? 조합원 입주권 빼고. 자, 그럴 때 아파트 당첨권 같은 걸 한번 비교해보면 당첨권이나 분양권이요. 분양권을 보면 분양권. 얘가 조정대상 지역이, 자, 보세요.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이다. 분양권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이다. 대상 지역이다. 지역 내다.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 내다. 그러면 내다. 그러면 분양권은 보유기간 관계없이 자, 무조건 보유기간 관계없이 뭐라고요?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이거 글자가 좀 너무 작은가? 조정대상 지역 내일 때. 근데 조정대상 지역 외다. 그러면은 분양권은 똑같아요. 자, 754, 1년 미만이면 1년 미만이면 50%고 1년 미만 그러면 50%고 조정상 지역 외면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이다 그러면 2년 미만이다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40%고 40%고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뭐고?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얘는 6에서 42%고요. 초과환수율이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하고 헷갈리면 안 되냐면 분양권하고요. 물론 이제 얘가 조정상 지역 내라도 여러분 저 보세요. 조정상 지역 내라도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무조건 50%가 아니라 예외가 있는 것이 우리 요약집에 보면 다른 주택이 없고 자 분양권 없고 그 다음에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다른 분양권 없고 나이가 30세 미만이어도 배우자가 있거나 그럴 때는 무조건 50% 이 세율 이거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외가 있습니다. 하여튼 조정대상 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했다? 무조건 50%입니다. 보유기간 관계없이 원칙적으로는. 근데 조정대상 지역 아니면은 이렇게 적용되는 거고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예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뭐예요? 조합원 입주권이잖아요. 그래 조합원 입주권하고 여러분들이 분양권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구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조합원 입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보유하고 양도했다. 자, 그러면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 적용한다. 자, 이거 1년 이상만 보여도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이상만 보여도 뭐라고요?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 정도예요. 만약에 분양권이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50%였겠지만.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2번 이거 틀렸고요. 3번 봅니다.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 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까도 나왔는데 자 1세대 2주택 됐으니까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조정상 지역 내라고 했으니까 문제가 4번에 위 3의 경우에 양도석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자 기본공제는 하여튼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요거. 자, 그래서 등기됐다는 전제를 깔아놨어야 되는데 지금 등기됐다는 말이 없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다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4번 위 3의 경우에 양도석 적용받을 수 있고 5번입니다. 무주택 세대로서 이거요. 양도당 시 다른 분양권이었고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권 1년 6개월 보유하고 전매하는 경우에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네? 자, 무조건 50%가 아니라 자, 원래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면 무조건 50% 보유한 50%지만 예외가 있잖아요. 요런 지금 이처럼 다른 분양권 없고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다른 분양권 없고 30세 미만이더라도 배우자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자, 요 예외 요거 50%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몇 프로? 40, 2년 이상 뭐? 6에 42% 요걸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년 6개월 보유했으니까 몇 프로요?
예? 1년 6개월이니까 몇 프로? 40%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라도 5번 같은 경우에는 이 예외, 요거 분양권 무조건 50% 세율 적용하는 것에서 예외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통해서 요거 정확히 여러분들이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 요거 헷갈리지 말고, 또 분양권 조정상 지역 내에 거래했다 할지라도 무조건 50%가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19번 문제 보시니까 19번 문제는 문제집에 있는 거고, 우리 수업할 때도 제가 심화이론 뭐 하고 우리 수업할 때도 예로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고요. 예를 들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 4월, 5, 6월, 3, 4월 때도 한번 설명드렸고 5, 6월 달에도 정규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고 또 문제집 할 때도 설명드렸고요. 자, 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했다. 이에 대한 양도세 설명으로 옳은 거랬습니다. 피상속인이 보유한이 2년 10개월, 상속인이 보유한이 8개월. 상속에 대한 등기했고 양도 시 국내 소지하는 1세대이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다른 세대원이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그 보유기한의 기산점에 관한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1번 양도 시 1세대인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데, 자, 비과세 받으려면 몇 년 보여야 돼? 몇 년 보여야 돼? 3년 보유? 아니지. 자, 비과세 받으려면 몇 년 보여야 합니까? 다른 뭐 조정상적 다른 거는 고려하지 않고 몇 년 보여야 돼? 2년을 보여야 됩니다. 2년을 보여야 되는데, 2년 보여야 되는데, 자,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받을 수 없어요? 자, 상속받은 자산은 다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해? 상속 개시일로부터요. 자, 우리가 지금 다 돌아가신 피상속인, 을상속인, 또 제3자 병이 있잖아요. 그럴 때 피상속인이 얼마 보유했어요? 얼마 보유했냐고 돌아가신 분이 2년 10개월 보유했고요. 그 다음에 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지금 상속받았어요. 자, 얘 갑과 을은 그 동일 세대원이 아니에요. 동일 세대원이면 상속 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였던 기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보유한 계산할 때 다른 세대원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됐고요. 자, 그러면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 개시되고 나서 보유한 기간이 얼마라고요? 몇 개월 보유 상속인이? 예? 뭐 이것도 왜 틀려요, 여러분들? 거기 써 있는 것도 8개월 보유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1세대 비과세 받으려면 다른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을 때 2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2년 보유해야 되는데, 그 보유한 계산할 때 언제부터 보유한이 시작해요? 상속 개시일부터요. 그러니까 지금 자, 2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어요. 2번 실거래가로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일연재 상속증여세법 중에서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본다. 우리 상속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실지 취득한 가액은요.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한 가액은 요거 양도세 계산 시에 어떤 것을 취득가격으로 하느냐? 상속 개시일. 자, 현재. 예전에 8년 전이면 그러니까 예전에 그때 8개월 전 상속 개시일 현재지 양도일 현재 아닙니다. 상속 개시일 현재지. 그래서 요거 요약집 몇 페이지 나오냐면 95페이지 나와요. 요약집 95페이지 박스에 있어요, 여러분. 요약집 95페이지에 박스에 요약집 95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요약집 95페이지 보니까 박스에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한 가액이요. 상속 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양도 가액은 이번에 실지 파는 가격인데 실지 취득한 가격을 어떤 걸로 할 거냐? 공짜로 받았으니까 빵원으로 할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한 가액. 상속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실거래가를 적용할 때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기준이 되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돼지꼬리 땡냐에서 양도일 현재 X, 등기일 현재 X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양도일 현재나 등기일 현재가 아니라 상속 개시일 증여일 현재, 예전에 상속 증여받았을 때 현재 상속 증여세법 중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한 가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어딘지도 모르고, 아이고, 자, 95페이지 박스 안에 여러분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세요, 여러분, 문제로. 그래서 정확히 틀리신 분들은, 모르겠는 분들은 알아둡니다, 이제. 어차피 공부를 하는 게 알아가서 이제 시험장에서 안 틀려야 되니까. 19번 문제 그랬어요. 2번 지문이요.
실거래가로 양도세 계산할 때 이제 포인트를 잘 보세요. 양도일 현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상속개실 현재입니다. 상속개실 현재, 상속증여세법 중에서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로 봅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장특공제 종받을 수 있다는데 장특공제 받으려면 자, 장특공제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언제 시작돼요? 상속개실로부터예요. 8개월밖에 보유 못했어요. 그러니까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3년 보유 못했으니까. 근데 기본공제는요. 기본공제는 미등기양도만이면 싹 다 깔아주죠. 8개월밖에 보유 못했지만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요약집 102페이지, 이 19번 문제는 요약집 102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102페이지 참조고, 5번 질문 6에서 42% 초과손실 중에 산출한 세액을 계산한다. 여러분요, 만약에 이 상속받은 자산, 이거 보유하는 기산점에 관한 게 102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상속받은 자산 세율 적용 시에도 상속개실부터 양도일가로 했다 그러면 주택 1년 미만 보이니까 40%였겠지만, 40%였겠지만, 세율 적용 시에는 상속개실부터가 아니라 어느 때부터 보유하는 기산에 비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하는 기산하니까 자, 요거 1년 이상 보였다. 주택은 1년 이상,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 보유하면 뭐예요? 6에서 42% 초과손실입니다. 그래서 요거 옳은 질문이죠, 여러분들? 세율 적용 시에 비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하는 기산하니까 그렇습니다.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개실로부터였으면 1년 미만이니까 40%였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그 얘기고.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받은 자산은 비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하는 기산한다. 그래서 이 19번 문제를 통해서 요약집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보유기간의 기산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0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의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등기 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좀 틀린 거예요. 이거 또 나왔네요. 1번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서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미등기 양도하는 거니까 이거보다 확실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등기 의지하는 경우죠? 그래서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이번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하면 다 받을 수 없습니다. 3번 지문 요약집 102페이지 참조고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 계산 공제와 장특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지만 그래요? 필요경비는 적용받을 수 있죠?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 371에서 등기된 토지 건물은 취득당 기준가의 3%인데 미등기는 0.3% 적용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틀렸어요? 장특공제 적용받을 수 있지만 틀렸습니다. 장기부동제, 기본공제 둘 다 받을 수 없다. 3번 장특공제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단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 조건에 의해서 양도한 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허한 자산을 미등기 양도했을 때는 미등기 양도산에 해당합니다.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 조건상 등기가 불허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미등기 양도산을 보지 않죠? 등기 의지하는데 단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했을 때는 등기 안 하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로 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4번 말장난 같지만 이거 의미를 알아두시고 5번 미등기 양도하면 70% 세율 적용되고요. 과세 표준에 여기 보세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 과세 표준의 70% 세율 중에서 양도세를 산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뭐로 바꿨냐면 양도소 산출세액의 70%를 100분의 70을 결정세액에 더한다고 바꿨잖아요. 그 여러분들 그거 주의하고 과세 표준의 70% 세율 적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21번 문제 봅니다. 21번 문제 소득세법상 고소자가 2019년에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지문 보니까요. 1세대 2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등기된 주택,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지합니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자, 여러분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 1세대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2번 보니까요. 1세대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는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의 외의 연면보다 클 때는 그 전부를 주택을 본다.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맞습니다. 3번 증여자인 내용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본다. 우리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요. 배우자식계 점유속간 부담부 증여 이외의 부담부 증여는 채무액 상당액은 사실상 유상 이전을 보죠. 그래서 증여자에게 양도세 부과합니다. 맞고요. 4번 2019년에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이거 기출지문인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양도소 금액에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요거 요약집 103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103페이지 참조고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여러분들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요약집 103페이지 보면 절 보세요. 양도소 금액 계산 특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얘네들 양도소 금액과 주식 양도소 금액과 파생상품 양도소 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서로 결속물 통산할 수 없습니다. 근데 토지 건물 작년 시험에도 나왔지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얘네들끼리는 결속물 통산할 수 있다. 제가 맨날 작년에도 얘기한 거잖아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얘네들끼리는 결속물 통산하고 주식끼리는 결속물 통산해요. 근데 다만 얘네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얘네들 결속물 통산할 수 있는데 세율별 공제 원칙 규정돼서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먼저 결속금을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결속금을 통산하고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속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양도소득에 발생한 이 결속금을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에서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고 공제할 수 없고 그렇죠?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어요. 5번 1세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책에 대해서는 양도세 어떻게 한다? 과세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양도했다, 1세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했다, 비과세권 갖춘 9억 원까지는 비과세고 9억 초과액만 과세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양도책 전액 비과세도 아니고 전액 과세도 아니라는 거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예? 요거요. 그 다음에 22번 문제 기출문제입니다. 요약집 110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110페이지 참조고 소득세법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재산 양도에 관한 양도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거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국외재산 양도 시에는 등기와 관련한 거라든가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북미, 중미 너 뭐 빠진 거 있나? 그린란드 전 세계 부동산 등기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기준시가를 어떻게 매겨요? 그러니까 등기나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3번 정답입니다. 넘어갑니다. 23번 문제요. 23번 문제 보시면 23번 문제 보시면 이제 23번 문제 요거 23번 문제는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작년 기출문제고 소득세법상 고자의 양도세 과세 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지문에 보니까요. 1번 지문에 요약집 103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103페이지 참조고 양도소 금액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금방 제가 얘기했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얘네들 양도소 금액과 요약집 103페이지 보면 양도소 금액 계산 특례에서 주식 양도소 금액과 파생상품 양도소 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을 결속 통산할 수 없는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 얘네들끼리는 결속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먼저 결속을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 결속을 통산하고요. 아셨죠? 네. 1번 그래서 틀렸고 2번 요약집 95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95페이지 참조고 양도차액을 실거래가에 의해서 의하는 경우에 양도가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이거 2번 지문이요 틀렸는데 왜 틀렸어요?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감가상각비나 또 소송 화해비용 현재가 차린 자금 상가액
이런 것들은 보유할 때 다른 상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항목은 이번에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공제한 금액만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거지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틀린 거죠 여러분들?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중국지 방지원칙상 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포함하면 안 되잖아요. 이중국지 방지원칙상.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의학집 76페이지 3조고 답은 쉬웠죠. 작년에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가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4번 지문 요약집 90페이지 3조고요. 1세대주택 비과세권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이고 양도차익이 4억 원인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 원이다 그랬는데 우리 저를 봅니다. 지난주에도 했어요. 우리가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총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 곱하기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이쪽에다 써야 되겠다. 자, 봅니다. 다시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은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우리가 안분해서 구합니다. 자,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이요. 왜 9억을 빼냐? 9억까지는 비과세니까 9억 초과액만 과세니까 전체 과세하는 게 아니니까 9억까지 비과세를 빼기 위해서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이요. 자, 전체 양도차익이 지금 얼마라고 조건에 나와 있어요? 4억. 양도가액 얼마야? 12억. 양도가액 12억 마이너스 9니까 요거 3이고, 네? 그죠? 12에서 9 빼니까. 4, 3, 12. 12분의 10이니까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이게.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비과세권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외워야죠, 이제. 그래서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정답 좀 많이 했지만 정리 나왔었고, 5번 질문 봅니다. 5번 지문은 요약집 96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96페이지 참조고 5번 2019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봉하지 않고 실제 지출사 시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적격증빙이라고 해서 세금계산서라든가 신용카드 매출전표가를 수취보관해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작년에 개정된 것이 수취보관하지 않더라도 적격증빙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자료,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자료에 의해서 입증이 되면 필요금비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둘 다 안 됐으니까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증빙이 다 안 되니까. 24번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2019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9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요 잔금 청산일이 언제예요? 3월 21일 그러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니까 언제까지 해야 돼? 5월 31일까지 할 수 있는 거지 6월 30일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2개월이요 2번입니다. 요약집 108페이지 3조고요. 확정신고 납부할 시 납부할세액이 1,800만 원인 경우 8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양도세 아까 납부할세액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죠? 처리 기준은 그러면 그 배예요.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 금액 분할 납부니까 원래 확정신고 기한 내에 원래 납기 내에 최소한 얼마? 1,0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예요. 그러니까 1,800이니까 최대 얼마? 800만 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번 정답이죠? 2천만 원 초과하면 50% 이하의 금액이고 3번입니다. 예정신고 납부할세액이 2천만 원인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없다. 아유, 1,000만 원 초과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않는다. 아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려요. 해야 합니다. 5번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과세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틀렸고요. 25번 문제 봅니다. 24번은 기출문제
정도였고요. 25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요약집 109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109페이지 참조고 기출문제. 고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 과세 표준을 예정 신고해야 한다.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문제는 그냥 거주 안 되고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거주 거주에 한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 안 되고 4년, 3년 주소거주 안 되고요. 5년 이상 주소거주 거주 안 돼. 여기서 10년간 국내 주소를 뒀으니까 5년 이상 주소거주를 뒀잖아요. 그러니까 국외산에 대해서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맞죠, 여러분들? 예. 어떤 수강생분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제가 문제 해설하는데 실제로 5년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한 분이 계시는데 5년 이상 거소를 둔 거잖아요. 지금 이거 10년간 주소를 뒀으니까. 예?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비고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데 마돈나가 비고자 국내 주소나 183 이상 거소 없는 마돈나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토지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비고자는 국외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3번 고자가 국내 상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고자의 주소지와 상가 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 좌우지간 국세는 고자일 때 납세지 어디라고요? 주소지입니다. 주소지입니다. 3번 틀렸고 4번 비고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 납세지는 비고자의 국외 주소지다 그런데요. 마돈나가 서울 강남에 있는 주택을 팔았어요. 양도세 납세지는 비고자의 주소지면 미국 그 마돈나의 주소 어디 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어느 주에 사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미국의 마돈나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텍사스 주다 그럼 거기다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다 거기다가 냈고요. 우리나라 있는 주택 팔았는데 당연히 어디를 납세지로 합니까?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비고자는 국내 사업장소에지. 국내 사업장소에지. 비고자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소에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소에지.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소에지고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5번 고자가 국외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 주소를 뒀다면 양도소 금액 계산 시 장특공제가 적용된다는데 여러분 국외재산의 경우에는 장특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자 그래서 국외재산은 장특공제 안 해줍니다. 자 그래서 장기보유동지는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몇 년 이상 보유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대상입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요. 또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자,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다주택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봅니다. 계속. 제 26번 문제. 다음 소득세법 시행령에 정하는 조정대상 지역 내 소지하는 등기된 주택을 자, 하여튼 주택 양도 나왔다 그러면 조정상정이 아닌지를 꼭 잘 보셔야 되는데 조정상정 내 등기된 주택을 갑이 2019년 4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주어진 조건만으로 판단한다. 1번 1세대 1주택 비과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유한 중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렇잖아요. 조정상정 주택. 2번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 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할 때 장특공제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죠? 조정상정 내. 3번 위 이의 경우에 양도소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죠, 여러분들? 아까 나온 문제 없이 그렇답니다. 4번 아파트 분양권을 1년 6개월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 1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요약집 101페이지 참조고 조정대상 지역 내 지금 분양권을 양도하는 거잖아요. 다른 주어진 조건만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외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 아까 여기 예외는 고려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외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분양권을 전매했다. 보유경 관계없이 몇 프로예요? 50%입니다. 100분의 50.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 아니었다 그러면 1년 6개월 보유했으니까 몇 프로인데? 40%인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00분의 50이 돼야 됩니다. 5번입니다. 4번 정답이고 5번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기본 세율의 몇 프로요? 20% 할증한 세율과
1년 미만이면 40% 세율도 적용될 수 있으니까 계산한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나오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 중에서 산출세액 구한다면 어떤 거? 큰 거. 아까도 나왔었습니다. 27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세 계산을 위한 장특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랬습니다. 1번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죠 여러분들?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2번 등기되지 않은 자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미등기한다면 장특공제 경제다 배제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보유공제액은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X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보유공제액은 관리처분계획 요약집 97페이지 참조고,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그 종전 건물과 토지 양도차익에 한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따가 요약집 볼게요. 보시면은 우리가 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면, 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요.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종전 자, 주택이 있습니다. 종전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종전 주택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 주택이 있는데 관리처분 인가하면 다 때려 부시고 조합원 입주권을 받습니다. 근데 조합원 입주권은요,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 이 조합원 입주권은 얘 입주권 자체에 대해서 요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에 장특공제를,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요 양도 차익의 장특공제를 인정해 주게 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때려부신 이 종전주택의 그 건물과 토지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요 양도 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전에 때려부신 이 종전 건물과 토지, 이 주택 양도 차익의 장특공제를 인정해 주고 싶은 건데, 문제는 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나중에 없어지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을 장특공제 대상으로 추가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것은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 주택, 즉 건물과 부속 토지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공제를 적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요약집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집 97페이지로 갑니다. 장특공제 올해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요약집 97페이지를 보시니까요. 가필, 차, 장, 소요, 양도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특공제, 공제 취지 읽어보시고 적용 대상. 장특공제는 토지,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몇 년이요? 3년 이상인 것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조합원 입주권 대상인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적용 대상,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만 되지 국외 자산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고. 다른 나라의 국가 경제까지 신경 써서 장기 보유도 안 해주고.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한 자산 배제되고. 3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미만 보유하면 안 해주고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한해서 대상이지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외 양도자산은 아니고요. 조정대상 지역 외 1세대 다주택은 공제받을 수 있지만 100주택자도, 근데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입주권 포함해서 다주택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고. 비섬용 토지나 조정대상 지역 이외의 다주택은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 공제액, 장특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한별 공제를 곱한 금액 공제 주는데, 양도 차익이지 양도 가액이나 양도 소득금액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해 줄 때 가로 안에 봅니다. 거기 공제액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기 인가 전 그 주택분, 그 건물과 토지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공제해 주는 거지,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에 보유한별 공제를 곱한 금액 한다.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죠?
입주권 자체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강조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장특공제 공제율은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 몇 프로씩? 2%씩.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 보였다. 2, 3은 6.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2, 5, 10. 이런 식으로 해서 공제해 줍니다. 넘어가니까 그래서 올해 이제 새로 시행된 게 15년 이상 구간이 신설이 돼가지고 이제 보유연수 2% 중에서 12년 이상 13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2는 4, 2는 2, 24%. 이런 식으로 해서 15년 이상 보였을 때 최대 몇 프로까지? 30%까지 공제해 줍니다.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근데 앞으로 한 장 가서 보시니까 다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주택의 경우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1세주택이고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비과세 배제하잖아요. 과세할 때. 장특공제 왕창 해줍니다. 애들은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8%씩 적용해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3, 24. 이런 식으로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85, 40.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이면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확대 적용해 줍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1세대 주택은 보유연수 8%씩. 나머지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 몇 프로씩? 2%씩. 꼭 알아둡니다. 올해 이거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 2%씩 공제를 적용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올해 새로 시행됐으니까.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도 한번 보세요. 요약집 본김에 98페이지. 비거주자가 양도할 때도 요약집 98페이지 계속 봅니다. 비거주자 양도할 때 일반적인 장특공제 6에서 30%는 받을 수 있어요. 비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했다. 장특공제 배제한다면 틀려요.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이 확대 적용 24에서 80% 요거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랬습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1세대 주택을 양도해? 그러면 일반적인 토지 건물과 다를 바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1세대주택자에 대해서 특별히 비과세도 해주고 과세가 되더라도 장특공제를 왕창 해주는 이유는 1세대주택자에게 주택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초자인 가정의 보금자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건데 비거주자의 보금자리 해외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양도하는 1세대주택은 일반적인 토지 건물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확대 적용 안 하고 1세대주택 양도하더라도 10에서 30%까지만 해준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그리고 보이기 한번 보시고 4번 공제상 여러 번 양도하면 양도 자산별로 공제해 주는 거 10번이든 20번이든 다시 문제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27번 문제 4번 지문요.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보유통지액은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에 보기한별 공제를 곱하는 게 아니라 그 관리처분계 인가일 전에 종전 그 주택이나 또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 양도차익에 한정한다는 거.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그 건물이나 토지, 즉 주택의 양도차익에 한정한다는 거. 입주권 양도차익 아니라는 거. 5번 양도세가 과세된 1세대인 고가주택은 3년 6개월 보였을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주택 장특공 고가주택이요. 왕창 해줍니다. 고가주택 24에서 80%까지.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8번 문제로 갑니다. 어깨 한번 돌리시고 다 끝났어요 이제. 문제 3문제 남았네. 어깨 돌리시고. 자, 목 운동 다시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도 돌립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앞 동네 토론을 많이 해? 끝나고 해, 끝나고. 자, 고개를 돌리시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상업소유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해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단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가 수치보관되어 있음. 1번요. 자산을 양도하기 직접 지출한 양도세 과세비용 신고 작성 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중개수수료 이런 것들 양도 직접 비용으로서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2번 납부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따른 재건축 부담금 이런 거 포함한다고 그랬죠? 개발 부담금. 양도재산의 이용이 편의 지출한 비용 포함한다고 그랬죠? 4번이요. 아까도 나온 거지만 법률에 따라 토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이중공제 방지원 직상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다른 사업소득금액 계산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하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이거 똑같이 나왔어. 또 이제 비슷한 거 또 나왔잖아요. 이제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제 이중공제 방지원 직상.
5번에 위 사의 경우에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수용의 경우에 보상금 작다고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소송, 화해비용, 피용비에 포함하는데 다만 다른 소득금액 계산상 피용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합니다.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해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중지 방지원칙과 관련한 응용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9번 문제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많이 틀려가지고 일부러 또 한 번 넣었어요. 거저먹는 문제인데 또 틀린 분이 계시려나? 이거 통계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거 틀무시게 또 틀린 분이 계셨을 건데 이거 통계 갖고 왔어야 되는데 100% 맞았어야 되는데 100% 못 맞은 분이 또 있을 것이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통계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1세대 1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그런데 1번 보세요. 수용으로 인해서 1년간 보유한 주택, 사업 인정고시를 이전에 취득한 주택 및 부서 제한한다. 양도한 경우. 자, 수용으로 양도했어요. 그러니까 1세대이요. 수용은 2년 미만 보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죠. 그래서 수용은 보유한 거주기간 관계없이 비과세합니다. 1년밖에 보유 못했어도 비과세 수용은. 이 잔존 부분 일부 수용의 경우에 남게 된 잔존 부분은 몇 년 양도하라고 그랬었어요? 5년 양도하면 잔존 부분도 비과세고. 2번 이혼의 유자료조로 2년 조정상자가 아닙니다. 보유한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이전했다. 자, 요거요. 이혼의 유자료 지배가로만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고 1세대 1택인데 2년 보유하고 양도했어요. 당연히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서 미등기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양도했다. 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1세대택으로서 건축허가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허한 자산은 불이익 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등기 의지하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 사업상 형편 안 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하면 2년 미만 보유했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5번 콘도미니엄을 5년간 보유에 양도했다. 콘도, 합숙소, 펜션 이런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1세대 1택 비과세형이 되는 주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상가예요. 상가. 무조건 과세입니다. 5번 정답. 과세되는 거 물어봤으니까 30번 문제 우리 문제집에 있는 거예요. 자, 저가양도, 고가양수,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 고가양수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까 저가양도, 고가양수는 특수관계자 간이어야 되고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양수, 취득.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이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에서 저가양도, 고가양수를 봅니다. 오늘은 증여 후 우회양도 문제가 없었는데 다음에 제가 증여 우회양도 문제도 넣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봅니다. 또 보세요. 어떤 거냐면 특수관계자 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가가 낮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또 고가로 양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항상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양도, 고가양수 나오면 특수관계자 간인지 확인하고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저가양도, 고가양수인지 확인해야죠. 고가로 양도하거나 저가로 양수하면 시가보다 낮게 취득하면 특례 적용 안 돼요.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그 다음에 저도 고수, 고가 양수 높게 취득했을 때 시가보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무조건은 아니고 또 뭘 판단해야 돼?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는지 판단해야죠.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아이고 이거 괜히 이쪽에다 써가지고 하지 못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 대가 차이가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는지 따져보고 자,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으로? 시가로 계산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자, 요거 결론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확인해. 특수관계자가 있는지, 저도세법 고수인지, 그 다음에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는지, 시가 대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시가 5% 이상 차이 나는지요. 세 개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답은 고르기 쉽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답은 골랐다 할지라도 대충 문제 익숙해가지고 또 답 고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 연습을 이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하라는 의미예요.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봅니다. 소득세 보상 갑의 양도세 금액 계산에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으로 옳은 거였습니다. 단 배우자식 gem수의 경우에는 양도를 입증한 것으로 가정한다. 1번 갑은 특수관계에 있는 을에게 특수관계자인지 확인하고
을에게 시가 5권의 토를 6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시가보다 뭐하게 양도했어야 돼? 예? 저도 저가 양도했어야 되는데 시가보다 뭐하게 양도했어? 높게 양도했으니까 특례 적용해야 하네요? 안 해요. 그럼 이때는 양도 가격을 5억으로 해야 돼요? 6억으로 해야 돼요? 특례 적용될 때 시가로 하는 거고 특례 적용 안 되니까 뭐로 합니까? 6억 원 양도한 가격이 6억 원이 양도하게 됩니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6억을 양도하라고 하고. 2번 갑은 특수관계 있는 을에게 시가 5억 원의 건물을 4억 9천만 원 양도했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시가보다 뭐하게 양도했어요? 낮게 저가로 양도했어요. 저도. 그러면 따져봐야죠. 시가 대가 차이가 조세부담 감소했는지 시가 대가 차이가 금액을 얼마 차이 나야 돼? 3억 원 차이 나는지. 여긴 1,0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러면 시가에 또 몇 프로? 5% 이상 차이는 따져봐야지. 시가 5억이 5%면 5, 20 얼마입니까? 2,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야 되는데 차이가 나야 안 나? 안 나요. 그럼 특례 적용하지 않고. 특례 적용하지 않으니까 이때 양도 가격은 5억으로 해야 돼요? 4억 9천으로 해야 돼요? 4억 9천으로 하는 거고. 특례 적용 안 하니까. 그 다음에 3번 갑은 특수관계 없는 을로부터 삑 애초에 탈락이죠?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는 특례 적용 안 해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갑은 특수관계 있는 을로부터 시가 6억 원의 토지를 9억 원에 주겠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시가보다 뭐하게 취득했어요? 높게 고수 고가 양수했죠? 높게 취득했어요. 그러면 조세부담 감소했는지 따져봐야죠. 시가와 대가치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차이 나는지. 3억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을 취득가격으로 해요? 시가 6억 원을 이때는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무엇을 취득가격으로 하는지도 또 물어봐요.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이때는 시가 6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특례 적용되고 6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한다. 4번 정답입니다. 5번입니다. 갑은 특수관계 있는 을로부터 시가 2억 원의 건물을 1억 5천만 원 취득했습니다. 자, 취득했을 때 고수,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고가 양수해야 되는데 시가보다 높게 취득했는데 낮게 취득했죠? 그러니까 특례 적용 안 하니까 이때는 취득가격이 얼마가 돼? 1억 5천만 원을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걸 취득가격으로 하는지도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또 다 봤습니다. 자,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요. 자,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뭐 답은 맞추는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관련한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재생하고 또 그다음에 관련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잠깐만 멘트 이제 마지막 멘트 날릴 시간을 줘요. 자, 그래서 이제 D- 이제 100일인데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대기 100일 전이에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고 항상 얘기지만 자만하지 말고 또 좌절하지 말고 계속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